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증감, 그리고 그 값을 판정하는 방법,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판정을 할까, 그 값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는 다항함수로 한정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많지만, 자, 함수 f가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이것의 도함수가 0보다 클 때 함수 f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미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 다음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는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다항함수일 때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죠?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거는 1차 도함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특정한 위치 A라는 위치에서 이 다항함수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은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A라는 위치에서. 자, 이랬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X equal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더라,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더라. 이랬을 경우 이 위치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무조건 극대값을 갖고 이때는 무조건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 말고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판정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F2' F2'. 자, 얘를 통해 가지고서 그 값을 어떻게 판정을 할 건가?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계도함수에 대한 정의에 충실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F-A가 제로라고 합시다. 자, 이런 조건 하에 F2-A를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조건에서 F-A를 제로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식을 깔끔하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A에서의 2차 미분계수, 이 값을 얘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F2-A가 양인 경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1차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부호를 판단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했듯이 여기서도 그거는 똑같아요. 자, F2-A가 0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X-A 분의 F-X도 0보다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첫째, X가 A보다 큰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F-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럼 X가 A보다 작다면 얘가 지금 음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이니까 얘는 음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 상황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너무 문자만 잔뜩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X equal A라는 지점이 있어요. A라는 지점. 이때 A에서의 미분계수,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래요.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데 이 위치에서 X축에 평행한 접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F-가 0이에요. 그러니까 fx는 그려지다가 여기에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a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는 이렇대요. 증가한다는 얘기네.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에 접하면서 a보다 작을 때에는 0보다 작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 주네. 그럼 뭐야? 함수 f는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게 fx의 그림이에요. 함수 f의 그림. 극소값을 갖네요. 그죠? 이때 극소값이 존재한다. 극소값이. 언제? f-a가 0보다 크면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극소값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f2-a가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구분 지읍시다. 이거 번호를 이렇게 써놨네. 1, 2 이렇게 구분 지읍시다. 자, 이게 0보다 작으면 똑같이 x-a분의 f-x도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첫째, x가 a보다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0보다 커지게 되면 0보다 큰데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f-x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a보다 작아요. 그럼 음수네. 음수인데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되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자, x a라는 지점에서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요거는 이렇게 f'가 0이에요. 다시가 너무 작나요? 자, f'이 0이에요. x축의 평행한 접선을 갖는 거니까. 그 다음 a보다 큰 쪽에서는 감소한대요. 이렇게 감소합니다.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f의 개형입니다. 요게. 그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네요. 극대값을. 그렇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판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우리가 왜 이런 머리를 써야 되냐면은 자연계에서 이과에서 다루는 함수들이 복잡한 게 많죠. 그렇게 복잡한 함수들은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가지고서 그 값을 판정을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자,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반드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반드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자, f2-a가 0보다 크면 함수 f는 극소값을 갖는다. 또 f2-a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는 그 위치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됐습니까? 0보다 큰데 극소고 0보다 작은데 극대래요. 아,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게 헷갈렸어요. 0보다 크니까 극대 가졌으면 좋겠다. 0보다 작으면 극소값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게 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외웠냐면 시소를 생각했어요. 시소. 핸들흔들 타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몸무게가 무거우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크면 내려가는 겁니다. 크면 내려가고 작으면 시소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간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올라간다. 작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차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구하는 게 상당히 편해요. 편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크면 내려가고 작으면 올라간다.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극대값을 또는 극소값을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fx는 x제곱의 ln 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한 극값을 한번 좀 판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뭘 이용해서?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일단 생긴 게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차 도함수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얘는 2x의 ln x 플러스 x, 그러니까 x의 2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자 f-x를 제로라고 놓아주게 되면 x는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x가 0이면 안 맞아요. 그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제외하고 요 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이계도함수 뽑아냅니다. 이계도함수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으니까 금방금방 되죠? 예, 미분하면은 2lnx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두 번째 미분하면 그럼 이제 이 위치에 대한 도함수값 판단하는 거죠. 자, 이계도함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대한 부호를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로 들어가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3이 되어지게 되면 2네요. 0보다 커요. 자,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극소값을 가져요.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따라서 극소값이 존재하고 그 극소값은 f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얼마인가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얘는 반드시 극소값을 갖고 극소값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가지고서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fx가 x-2 코사인 x예요. 그래프 형태가 대충 감이 잡히죠. 진동하는 형태네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로 계속 진동을 하니까 아마 그 값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주면 1 플러스 2 사인 x 되어지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 즉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지는 위치를 판단을 해보니까 x는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군데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계도함수를 구해가지고서 이 두 개에 대한 부호를 판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f2-x 구해주면 f2-x는 여기서 2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지네요. 두 가지 한다 그랬죠? 자, 첫째 f2-6분의 7파이를 한번 뽑아봅시다. f2-6분의 7파이. 여기 f2-6분의 7파이가 들어가주게 되면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거기에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지네요. 0보다 작네요. 자,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작으면 올라간다며.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극대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극대값은 f 6분의 7파이가 들어가줍니다. 6분의 7파이가 들어가주게 되면 6분의 7파스 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게 극대값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f2-6분의 11파이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6분의 11파이가 들어가주게 되면 역시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어지게 되고 얘는 0보다 크네요. 크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밑으로 볼록 형태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극소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극소값은 f6분의 11파이가 되어지겠네요. 자, 6분의 11파이가 저 위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6분의 11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지금 진동하는 형태라고 처음에 우리가 보고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또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내려간다고 그랬죠.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습이고 극소값이 존재하고 0보다 작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고 극대값을 갖게 된다. 헷갈리지 않도록 또 다른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